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구독자 100만 돌파 기념 특집 방송 이번 주에 쭉 이어가고 있죠. 신장식과 프렌즈. 오늘도 뉴스아이킥 찾아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MBC 라디오 시사 100만 돌파 축하하기에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네. 우리 이상민 씨만 오신 게 아니고 또 여러분 같이 또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MBC는 너무 사랑하는 거 매체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웃으시지? 아무튼 신장식의 뉴스와이킥 그리고 MBC 라디오 이게 채널이 구독자가 100만이 돌파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회 먹다가요. 그래서 이게 100만이 문제가 아니고 500만, 1000만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좋아 빠르게 가!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한 분 더 오셨네요. 예, 누구는 하이킥을 듣고 누구는 듣지 않으면 굉장히 불공정하고 짜증나는 얘기겠죠. 기본 장식, 기본 하이킥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이었습니다. 어우, 부담스러웠어요. 여기 못 앉아있겠다. 나 여기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금방 아셨겠지만 방금 이상민 씨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두 분 다 오신 줄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아실 수도 있습니다. 예, 기본 장식, 기본 하이킥. 네, 성대모사였습니다. 예, 500만, 1000만까지 좋아 빠르게 가까지. 예, 저 오늘의 또 다른 프렌즈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두 분 성대모사를 한 겁니다. 혹시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요새 사실 뭐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저와 다른 방송에서 좀 여러 번 매주 한 번씩은 같이 방송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뉴스아이킥에서 한 번 목소리로 출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3월 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제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왜 비판 발언하지 않느냐 SNS에서 올렸을 때 그 발언을 직접 해주셨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 따진 게 아니고요. 그냥 좀 불공정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이렇게 성대모사했습니다. 정말 근데 그때 저도 깜짝 놀랐고 정말 그때는 이제 미리 녹음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도 녹음을 한다는 사실만 알았지 목소리 듣고 안철수 대표가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어디 방송에 출연을 했었나 근데 그게 아니라 SNS를 이상민 씨가 그렇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다. 그 얼굴 남는 거 있으면 한두 명 더 들려주세요. 그럴까요? 많이 들고 오셨는데 얼굴을. 안녕하십니까. 엄중히 지금 워싱턴에서 뉴스 아이킥을 시청 중에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그렇습니다. 언제 들어오세요, 입국? 아직 낙엽이 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낙엽을 보면서 감상에 젖은 다음에 제가 들어갈 것으로 합니다.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내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종인이라고 봐요. MBC 라디오는 아주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는지 불러주지 않는지 내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고맙다고 봐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정말 근데 이게 말씀이 이상민 크리에이터 얘기가 그냥 단순히 목소리를 흉내낸다가 아니라 이분의 정치적인 생각이나 그다음에 이 타이밍, 이 시기에 어떤 말씀을 하실 건가까지가 이 정치적 감각을 같이 가지고 계세요. 제가 대기실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예. 내내 대본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방송 전에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준비를 하는 양 변호사님이 오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셨구나. 대기실 방이 여러 개 있지 않아요. 우리 한 방에서 같이 대기하거든요. 근데 양변님 오시는 것도 모르고 연구를 하고 있었다. 우리 JHP님 그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MB가 제일 재밌습니다. 저요? 저는 재밌습니다. 아니 요즘에 라디오 볼 게 없어. 틀면 이재호가 나와요.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뉴스하이킹은 저를 섭외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명박의 뉴스하이킹 어때요? 아예 진행자를 빼앗으게요? 좋지. 4대강을 돌면서 말이야.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명박 대통령. MB까지 저희들 축하해 주셨는데 요즘 4대강 또 물그릇으로 활용하자 이 얘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이 좋으시겠어요. 많으십니다. 참. 자, 그리고 오늘의 프렌즈 양지열 변호사, 이번 신장식 프렌즈에서 사실 저랑 이 방송과 관련해서는 가장 인연이 깊은 분이세요. 지금도 궁금한 게
왜 저를 다스베이다 내지는 다른 방송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임시로 대타로 어느 방송에 나가게 됐는데 대타로 같이 방송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섭외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양지열 변호사님이 추천을 했다. 무슨 생각으로 저를 이 길로 이끄셨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예. 사실 이제 그 시국이 예. 제가 좀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 말을 하면 많이 두들겨 맞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같이 맞아줄 동료가 성향도 그렇고, 네. 방송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매를 같이 좀 맞아줄 동료가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잘하실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처음에 좀 놀랐죠. 네. 변호사인데 이렇게 사실 이 변호사분들이 의외로 좀 딱딱한 분들도 많고 그렇죠. 감정이 부족한 분들이 많은데 감정이 끌어넘치더라고요. 이제 그때 처음에 뵈서 이제 정치를 원래 하셨던지 몰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그래서 이 정도라면 옆에 같이 서면 네. 좀 덜 아프겠다. 같이 맞아주면.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그래서 그 끌려간 곳이 양 변호사님한테 끌려간 곳이 다스베이다였어요. 유튜브. 예. 굉장히 하드한 곳 아닙니까 네네네. 거기가? 엄청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네. 네. 근데 거기서 한번 첫 훈련을 그렇게 받고 나니까 그냥 뭐 라디오 다른 데는 웬만한 데는 뭐 편안하게 가실 수 있잖아요. 예, 나름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했다. 자, 뭐 요런 얘기들. 자, 한 주 동안 이 두 분과는 화제 혹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여러 인물들을 만나볼 생각입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이번 주 첫 번째 화제 인물 누굽니까? 화제의 인물. 잠깐만요. 가면을 지금 찾아야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일국의 장관 한동훈입니다. 국회에서는 자기 잘못 지적받으면 호통치고 고압적으로 말 끊고 그냥 넘어가자 이러시더니 끝나고 나면 라디오 달려가서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욕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 민주당 의원들 유행이신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유행에 관계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일하는 장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있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이번 주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의 일명 반문 화법이 여러모로 화제가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국회 질문이 아니라 대정부 질문이다 이렇게 호통을 치기도 했는데 네. 이번 대정부 질문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실 반문화법이 처음 쓴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사실 뭐 중앙무대에 쓰면서부터 한동훈 장관은 계속 그런 모습을 취해왔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약간 신선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게 국회의원들 말문을 막아버리는 게 한 장관을 좋아하시는 분들 지지하는 쪽에서는 야, 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봤었을 때 왜 저분은 저것밖에 안 남지? 그러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고 싶고 이렇게 뭐 설명하고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대화가 거기서 끊어져 버리니까 딱 그러시잖아요. 반문 딱 한 다음에 마이크 딱 끄고 뒤로 딱 돌아앉아 버리니까 내리고. 아니 그게 처음에는 뭔가 저 사람 좀 튄다 이런 느낌인데 나중에는 저분은 무슨 얘기를 했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안타깝다라고 저는 보는데 풍자의 수준을 넘어서서 희화화되기 시작했다. 정치인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뭐 풍자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까지는 정치인들도 나쁘지 않을 텐데 네. 우스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묻는 자리에 대답이라고 하는 건 사실들은 국민들에게 우리 입장은 이런 겁니다 하고 설명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고 자꾸 반문해서 끊어버리니까 벽을 치게 되니까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도 뭐 남는 건 없고 계속 저분은 반문만 하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보면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에서도 걱정하는 기사나 오피니언 뭐 네. 이런 꼭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중앙일보 기사인가요? 연설인가 거기서 보니까 아니 자동문 김의견한테도 팩트에서 틀려가지고 까이냐 한동훈 뭐 이런 두 사람을 한꺼번에 그냥 보내시던데 김의겸 의원은 자동문 수비수라고 그러고 아이고. 근데 거기한테도 팩트 체크해서 밀리냐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중앙일보에. 자 우리 그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이 성대모사를 하려면 그냥 말만 모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 행동, 말하는 방식 이런 거 다 관찰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찰해 본 결과 한동훈 장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던가요? 한동훈 장관은 일단은 우리 박진영 씨가 예전에 공기반, 소리반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네네, 그렇죠. 소리보다는 공기가 좀 많이 들어간 목소리예요. 소리 공기가 아니라 숨소리, 거친 숨소리. 그렇죠. 그래도 호흡이 좀 많이 들어간, 그리고 발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런 면이 있고 굉장히 좀 순발력 있고 좀 말이 좀 빠르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녹음 이렇게 팟캐스트나 뭐 다른 것들을 녹음하다 볼 때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정말 이게 어이가 없고요. 정말 뭐 이러면서 되게 숨찬 마치 그러네요. 등산을 오는 듯한 느낌의 특징으로 제가 연습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좀 느리게 하시는, 일부러 천천히 딕션을 잡으시면서 하는 걸 볼 때 제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일단 특징은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으셨나 보다. 그럴 수 있죠. 컨설팅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숨소리가 급하게 가니까. 그렇죠. 예. 이 반문화법 화제 모았고 심지어는 웹툰 패러디까지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게 저도 텍스트로만 봤다가 네네. 나중에는 웹툰으로 나오고 실물이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오늘 오히려 좋다, 공적 인물이니까 풍자 대상이 되는 거 괜찮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 놓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마침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나와 계시니까 두 분이 좀 웹툰 내용을 좀 소화를. 우리 양재 변호사님 편의점 조끼를 준비해 오신, 속옷 안에다가. 점장님이신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직원입니다. 예, 그러면 두 분 잠깐 한번 이 역할로 편의점에 간 한동훈 장관 이야기, 자, 가보겠습니다. 네, 거기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 저는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현금 결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럼 결제 뭘로 하실 거예요?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건 어떻게 아시죠? 아니, 물건을 골라서 계산대에 올려놓으셨잖아요. 계산대에 올린 물건을 구매할 것이라는 건 억측이죠. 아니, 손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기 CCTV도 있잖아요. 뒷사람 계산하게 비켜주세요. 혹시 손님 응대가 불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에?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건 제 마음이죠. 그럼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건 그쪽이 알아서 판단하셔야죠.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요, 영업방해예요. 혹시 영업방해를 어떻게 정의하시죠? 제가 서울 법대 나온 사람이라 업무방해죄는 더 잘하는데. 잠깐만, 혹시 장관님이세요? 알아보시는군요. 장관이었습니다. 예, 인터넷 패러디 내용. 한동훈 장관님이 풍자 대상이 되는 거 괜찮다. 그리고 예.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스타 장관이라는 반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대로 저희들도 한번 재현을 이 해봤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화법이 빠르다 보니까 네. 제가 말을 절게 됩니다. 네네네. 빨라서. 네. 자, 그런데 이런 비판 패러디까지 나오는 이유,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양 변호사님? 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죠. 사실 그래요. 저 이 패러디를 듣고 나서 머릿속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남는 거 있으세요? 사실 그게 아니라 한 장관의 이런 모습, 태도, 이런 것만 머리에 남고. 태도만 남는 느낌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관님은 거기서 적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분으로서 현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게, 아무리 앞에 있는 국회의원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남으세요. 지금 댓글로 우리 양 변호사님 연기를 칭찬하는, 그러니까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크리에이터지만, 아니, 제 연기는 누가 칭찬 안 한단 말입니까? 억측이죠. 양지열 변호사는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 평범한 직원이요. 일국의 장관께서 해명을 하셔야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어쨌든 양변님 굉장히 칭찬의 폭풍 댓글이 오고 있습니다. 묻혔어요. 네. 자,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번 주 또 다른 화제의 인물은 어떤 분인가요? 전광훈 목사입니다. 저 사람들은 내년 4월 10일 선거에서 공천 주지 마. 다 잘라버려. 하이킥도 까불지 마. 까불지 말은 제 말이었습니다. 네네. 우리 정광훈 목사 요새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라는데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MBC 시선집중에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정광훈 목사를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황교안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상민 크리에이터. 전광훈 목사가 2019년 공천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과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제가 더 같이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당에서 축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이었습니다. 네네. 지금이 원래 황교안, 정광훈 이 두 분은 아스팔트에서 영혼의 단짝이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가까웠죠. 단식 농성하실 때도 찾아가기도 했었고, 예. 뭐 정광훈 목사 집회에 올라가기도 한 걸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요. 황교안 지금 지금 현재 여당의 대표셨고, 총리였고, 법무부 장관이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던 그렇죠. 분인데, 그런 분이 목소리를 높여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야 될 정도의 무게가 정광훈이라는 분에게 있는 건가? 언제부터 그렇게 왜 이렇게 됐지? 음. 되게 그 전까지만 해도 불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집회 이럴 때만 해도 네.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전 국민이 이 이름을 알고 지금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목소리를 흉내낼 정도의 체급은 아니셨거든요. 네네. 왜 이렇게 됐을까? 예, 누구 책임일까? 황교안 전 대표의 책임도 커요, 사실은. 그때 같이 초기예요, 초기 사실. 네, 초창기 영혼의 멤버. 제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양지열은 사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거 참 힘없는 일개 변호사한테 법무부 전직 법무장관께서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십시오. 모두 사퇴하십시오. 오늘의 PD도 작가도 신장식 변호사도 사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저희 황 대표님 저희랑도 인터뷰도 잘 하셔놓고 다 사퇴하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무척 곤란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그러면 사퇴하겠습니다. 남는 사람이 없는. 예, 남는 사람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예. 자, 근데 오늘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KBS 라디오에서 정광훈 목사를 언급을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홍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 때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전 목사 측에서 책임 당원을 우리 당원에 많이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참에 책임 당원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어느 특정 종교를 대표해서 몰래 들어와서 또 그 종교에 당하고 이중 당적 가진 사람도 있고 참 안타깝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정면에서 지금 홍 시장님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예, 왠지. 눈을 못 맞고. 방자하다. 방자. 잘하세요. 아이고. 예, 이런 게 이제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방자하다 이거 예전에 실제로 홍준표 시장이 했던 말이거든요. 예.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끄집어 갖고 여기서 딱 맞는 타이밍에 네네. 아니 갖다 쓸수 웬만한 있다는 시사평론가보다 뉴스를 더 핵심은 짧게 뚫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특징들 사감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뉴스를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성대모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을 캐치해야 되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됐고 왜 싸우는가에 대해서 좀 주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싸우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 딱 그 핵심을 찔러서 성대모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먼저예요? 아니면 성대모사가 먼저였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아이들 웃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성대모사가 먼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성대모사가 먼저인데 이거를 정치 쪽으로 특화하시는 분은 또 굉장히 독특하네요. 예. 거의 지금 유일한 자리를 잘 잡으신 건지 이상하게 잡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좋게 봐주십시오. 예쁘게 봐주십시오. 네. 자, 그런데 네. 이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양 변호사님. 그 자유한국당인가 자유무슨당 자유통일당인가 정광훈 목사가 그런 당을 가지고 창당을 했고 가지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창당을 했고 사실상 가지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중 당적자가 많지 않냐. 예? 추천인 전광훈 써서 국민의힘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점령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태경 의원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수조사 어젠가요? 전수조사해서 이중 당적자 다 파내야 된다. 당적 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비슷한 취지인데 이거 이중 당적자 당적 조사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글쎄요. 그거는 뭐 강제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쵸. 국민의힘 쪽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명단을 한번 훑어보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의 교회를 다닌다고 설령 적어놨다고 치더라도 대조하려면 전 목사 내지는 지금 아까 뭐
예, 무슨 당을- 자유통일당인가? 통일당? 예, 예. 그 당에 그러면 당적 뭐 명부를 달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무슨 근거로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그건 근거가 없거든요. 당원 명부는 그 압수수색할 때도 그 함부로 못 예, 가져가는 그건 거거든요. 철저하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치의 자유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근데 사실 정광훈 목사를 탓하기 전에 네.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까지 체급이 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00% 당원으로 투표를 하게 그렇죠. 당규를 바꿨기 때문이잖아요. 네, 네, 누가 맞습니다. 바꿨어요? 정광훈 목사가 탓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정광훈 목사가 뭐 언론에서는 뭐 10,000명이다, 수만 명이다, 뭐 정치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힘을 쓸 수 있게끔 무대를 꾸려준 사람들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비판하면서도 막상 김기현 대표도 뭐 그렇게 크게 세게 뭐라고 못 하시던데요? 아니 그 뭐 이사야 같은 선지자시다 이렇게 김기현 장로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당신 100%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당무 개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석에서 당신 100%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가 흘러나온 뒤에 전광석화처럼 그렇게 됐죠. 예. 그리고 그 덕에 누가 됐어요? 김기현 대표가 됐잖아요. 그럼 이 정광훈 목사를 누가 어떻게 탓해요? 대통령이 왜 그러셨어요? 아니 저는 당무 개입 아니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당무 개입 안 해요. 홍당무도 안 먹어요. 그거.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 회는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회는 거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홍당무 많이 드셔야 돼요. 아니 그 변호사님은 네. 자꾸 그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한번 그 한 잔 하세요 저랑. 아니 그 건강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는 아니 거예요. 두 분이 지금 놀러 오시던지요 관저로. 참. 양 변호사님 왜 이렇게 연기 욕심을 내시냐고 댓글에 좀 전에 연기가 아니었어요. 정말 완전 몰입했어요. 메소드 그냥 저였어요. 몰입했어. 네, 몰입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세 번째 인물은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입니다. 어제 법원에서 조민 씨의 1심이긴 합니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라는 판결 내렸는데요. 판결 내용 살펴보셨죠? 양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사실 좀 아쉬웠어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조민 씨 이번에 판결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조민 씨의 어머니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 뭐 표창장을 비롯해서 학교 입학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재판에서도 그 유죄를 근거로 해서 입학했던 부분은 아무리 조민 씨가 개인적으로 얻는 이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입시의 공정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었을 때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네.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다만 제가 아쉽다고 한 부분은 뭐냐면 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조차도 입학에 허위 소리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입학에 그런 부분들이 기여하진 않았다고 했어요. 허위지만 입학을 예.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입학할 때도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실력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입학을 했고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정규 과정을 거쳤고 국가고시도 본인의 실력으로 어떻게 보면 노력으로 통과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재판에서는 이게 형사재판과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기대를 갖고 갔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기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실력 없는 의사 아니냐, 자격 못 갖춘 거 아니냐. 근데 그 부분을 입학 취소와 별개로 법원에서도 그건 아니라는 얘기라도 최소한 해줬어야 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민 씨 어제 그 SNS에 올리면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쌓아나가겠다. 하필이면 아버지 생신이다. 굉장히 고약한 생일 선물을 조국 전 장관은 받으셨어요. 그분에 대한 뭐 찬반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분 행위에 대한 판단 이런 걸 다 떠나서 굉장히 참 그 아주 고통스러운 생일 선물을 받으셨는데 변호인단 즉각 항소하겠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최종 판결 고등으로 가고 네. 2심으로 가고 대법원까지 분명히 가겠죠. 어느 쪽에서든 가게 될 텐데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사 면허는 지금 의료법상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만이 국가고시를 볼 수 있게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네, 자동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취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네, 양지열 끝이에요? 변호사. 예, 끝이야? 예. 인사 가야 돼? 해주시죠. 예, 예. 구독자 100만 넘었잖아. 네, 네.
구독하지 않는 자 사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